블랙라벨 2차 방정식 스텝 2 번호 2번 또 4번 5번 5번 12번 14번 정민님 다른 친구들 주문하세요. 13번 19번 21번 네, 15번 다는 못하겠네. 하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죠. 24번 20번 밑으로 불러주세요. 여기까지 못 갈 것 같아. 여긴 안 했다고 그랬고. 저 여기 한 사람 다시 한번 손 들어볼래요? 여기 한 사람? 저렇게 3명. 소연이는요? 다 불러줬어, 앞에서? 그래요.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러면. (2번부터) 갑시다. A와 B가 2와 마이너스 2 사이고 정수 A, B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개씩 있겠네요. 그런데 A 제곱 마이너스 2A의 X는 A다의 해는 오직 하나. 그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의 X는 B 플러스 1. 끝나겠네요. 해가 한 개.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경우야. 무슨 일반적인 경우냐? 1차 방정식이잖아요. 1차 방정식이 해가 하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죠. 해가 무수히 많대. 그러니까 우리 중학교 때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을 했어요. 근데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 다른 점이 뭐냐? 최고차항의 개수가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값인 거야. 최고차항의 개수가 정해지지 않은 값은 항상 이 최고차항 개수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나눠서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실수를 하냐면 최고차항 개수가 당연히 0이 아니지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다가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이런 식으로 무수히 많거나 해가 없을 경우는 최고차항 개수가 0일 때 일어납니다. 알겠죠? 그럼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무슨 실수를 하냐면 A-2의 X는 A 이렇게 하잖아요. 이때 이걸 함부로 약분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틀리게 되는 거거든요. 약분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함부로 할 수 없지. 나눠야 돼요. A가 0이 아닐 때와 A가 0일 때부터 할게요. A가 0일 때 그리고 0이 아닐 때로 할 건데 지금 X의 개수가 0이 될 때가 0뿐만 아니라 A가 0뿐만 아니라 2도 있으니까 이거는 A가 2일 때도 또 나눠서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근데 여기서는 A의 조건이 5개밖에 없잖아요. 정수. 그렇죠? 그러면 빠진 게 뭐 있어?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2거나 1일 때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A가 0이 되면 지금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결국에 0 곱하기 X는 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가 돼요? 해가 무수히 많다가 돼버려. 그러니까 안 되죠. 문제는 해가 하나라고 그랬어. A가 2가 되면요. 0 곱하기 X는 2죠. 그럼 뭐야? 이건 X에 무슨 값을 집어넣어도 만족하지 않아요. 해가 없는 거야. 선생님 아까 방금 얘기했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 그러면 해가 무수히 많거나 없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무수히 많거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0이 되는 경우. 둘 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지금 0이 되는 경우여서 특이하게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돼? 이때는 이제 AA 약분이 가능한 거예요. AA 약분 가능하기 때문에 X가 A-2분의 1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 들어가도 상관이 없죠. 그러면 해가 A의 개수는 뭐가 돼요? A는 3개가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 B-2 B 플러스 1의 X.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슨 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B 플러스를 약분을 해버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이것도 나눠 생각해 볼게요. B가 마이너스 1인 경우와
b가 2인 경우, 그리고 b가 마이너스 1도 아니고 2도 아닌 그냥 일반적인 경우, 마이너스 2, 0, 1인 경우. 그러면 b가 마이너스 1이면 0 곱하기 x가 0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해가 어떻게 돼요? 해가 역시 무수히 많다가 되죠. 그러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 따지는 거잖아. 그러면 b가 마이너스 1이겠네. 다른 것도 좀 해볼까요? b가 2가 되면 0 곱하기 x는 3이 돼요. 뭘 집어넣어도 안 되지. 그러니까 얘는 해가 없는 거야. 자, 그런데 b가 마이너스 2, 0, 1이면 이때는 이제 약분이 되는 거죠. b 마이너스 2의 x가 1이 되어서 그러므로 x는 b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니까 지금 만족하는 b 값은 요거네요, 요거.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세 개지만 b는 마이너스 1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순서상으로 만든다면 세 가지 경우밖에 없죠. 답은 3입니다. 지워도 될까요? 지울게요. 4번 문제 갑니다. 가우스 나오네. 선생님이 그 가우스랑 절대값 들어있는 문제 드릴링 준 거 풀어본 사람? 풀어봤어요? 그래요. 풀어본 사람이 두 사람만 있어도 드릴링을 만드는 의미가 있죠. 그 직부 때 뭐 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오답들 있죠? 오답들 당연히 하고요. 그 다음에 드릴링 프린트를 선생님이 지금까지 드릴링 프린트 몇 개 있었어? 엄청 10개는 넘어가죠? 뭐 한 번에 하나 아니면 두 개씩 주니까. 그래서 10개는 넘어가는데 이 오답은 다 줄 건데 오답을 하루 전날쯤 이거 다 풀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해요. 하루 전날 하면 절대 못해. 몇백 문제 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틀린 게 몇백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다음 주 정도부터 선생님이 미리 좀 줄 거고, 그 다음에 드릴링 프린트는 여러분들이 다 못 풀어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또 풀어보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하루 전에 그래서 드릴링 프린트 목록을 칠판에 쫙 써놓고 그때 이제 풀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면 선생님 그때 또 뽑아줄게요. 또 뽑아주고, 그 다음에 직보 때 또 그 학교별로 부교재나 아니면 프린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질문 받는 시간. 그리고 선생님이 봤을 때 이런 거 중요해 보인다라는 걸 찝어줄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직보 때는 그렇게 합니다. 직보 때 막 선생님이 뭐 수업을 막 개념 설명을 처음부터 하고 그러지 않아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를 그냥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수학은 하루 전날에 뭘 한다고 해서 점수가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직보는 큰 이변이 없는 이상 시험을 본 날이라면 일찍 끝나니까 1시쯤에 오시면 되고, 시험 첫날에 수학이 있다면 학교 끝나고 오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뭐 선생님 뭐 강제로 이렇게 남겨놓고 그러지 않아요. 자기 스케줄에 맞춰서 가고 싶을 때 가면 되는데 그냥 선생님이 준 오답이나 자료 같은 건 다 풀고 가야죠. 보통 퇴근을 같이 하더라고 나랑. 난 다 강제로 남기는 건 아닌데 예. 보통 퇴근을 같이 하더라고요. 자, 4번 문제 볼게요. 이거 해설지를 선생님이 안 줬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뽑아놨으니까 이따가 줄게요. 이거랑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까지 한 번에 다 줄게요. 네, 가우스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드릴링 생각이 났어. 오늘 다른 친구들은 드릴링 따로 없고요. 그 반포만 2차 분홍식 드릴링이 있어요. 다른 친구들은 드릴링 다음 시간에 또 줄게요. x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러니까 가우스가 나오면 좀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x의 범위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x의 범위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게 그냥 가우스 x만 있었으면 그냥 정수대로 끊으면 돼요. 0에서 1, 1에서 2, 2에서 3 이렇게 끊으면 되는데 그냥 가우스 x가 아니라 2x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봐봐요. 가우스는 여기 안에 있는 값이 정수가 될 때를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가우스 x를 0에서 1, 1에서 2, 2에서 3으로 나누는 까닭은 이 안에 있는 이 순수한 x 하나가 1일 때 1이고 2일 때 2이고 3일 때 3이니까 정수마다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봐봐요. 이 안에 있는 게 정수가 될 때, 즉 함수값, y값을 기준으로 나눠야 되는데 여기 2x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1, 2, 3 이렇게 1, 2, 3 집어넣어 버리면은 2, 4, 6 이렇게 되니까 안 된다고. EX가 정수가 될 때를 기준으로 나눠야 돼. 그러면은 0에서 2분의 1, 2분의 1에서 1, 1에서 2분의 3, 2분의 1마다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렇게 다 일일이 따지고 있을 수가 없잖아. X값의 범위 구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를 두 가지로만 나누면 돼요. 어떻게 두 가지로 나누냐면 정수를 기준으로 하긴 하는데 정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정수의 0.5까지 해당할 때는 가우스 EX가 그냥 EX가 될 텐데 그 정수의 0.5 위로 올라가게 되면 두 배를 하게 되면 이제 숫자 정수 부분이 바뀌기 때문에 가우스 EX는 이제 플러스 1이 되겠죠. 그 값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봐요. n 이때는 가우스 x가 얼마가 돼요? 이거 무조건 n이야. 여기도 가우스 x는 뭐예요? 무조건 n이에요. 그런데 뭐가 바뀌는 거냐면 가우스 ex가 이때는 뭐가 돼요? 그냥 2n인데 여기서 가우스 ex는 뭐가 되는 거예요? n 플러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2n 플러스 1이잖아요. 그렇죠? 2n 플러스 1보다 커지고 2n 플러스 2보다 작은 거야. 그러니까 2n 플러스 1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바뀌죠. 됐어요? 그래서 매 정수마다 기준으로 나누는 거는 가우스 x만 보면 그렇게 하는 거지만 ex가 있기 때문에 매 정수 그리고 0.5마다 0.5마다 이렇게 범위를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주어진 식을 표현하는 건 이제 간단해져요. 가우스 EX 대신에 EN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4n 제곱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데 이게 0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거 아름다운 꼴이에요? 안 될 것 같은데? 4하고 안 될 것 같은데? 인수분해가? 그쵸? 인수분해 안 되면은 이거 n을 어떻게든 구할 필요가 있을까? n은 어떻게든 구할 필요가 없어요. n은 뭐기 때문에 n은 정수여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근해 공식 써가지고 나온다고 한들 그게 n은 아닐 거란 말이지. 정수는 아닐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되고 여기 보시면 2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4n 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는 되나? n제곱 플러스 이거 소리 2로 묶어야죠. 2로 묶으면 n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이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n은 1 뭐고 하는 거예요? x값의 범위 n은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2분의 3에서부터 2까지 2분의 3에서부터 2까지네요. 4번 되었고 5번 갈까요? 그래서 가우스 절대값 푸는 사람들은 이거 풀지 않았어요? 거기 프린트 있지 않았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요. (5번) 문제 갑시다. x가 0보다 큰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에다가 플러스 x 마이너스 가우스 x의 제곱 마이너스 18은 0 이렇게 되는데 이거의 근이 존재할 때 이 근을 구하시오 라고 그랬네요. 수학 원 선행한 사람 혹시? 수학 원에 보면 로그 나오잖아요. 로그 이거 무슨 뜻이에요? 너무 오랜만에 로그를 소환했나? 로그 x의 소수 부분, 그러니까 정수 부분을 뺐으니까, 그쵸? 갑자기 이거 왜 소환한 거야? 그래서 x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x의 소수 부분. 중3 때도 이런 거
1학기 때 무리수 배울 때 이런 거 나왔었는데 x의 소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할 거냐면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해볼게요. x를 n 플러스 알파라고 설정을 할게요. 당연히 n은 정수고 그 다음에 알파는 0하고 1 사이인 소수 부분이 되는 거야. 아, 이때 소수 부분은 음수면 안 되는 거 알죠? 마이너스 4.3의 소수 부분 얼마예요? 0.3이라고 그러면 안 돼? 얘는 5-0.7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 5 플러스 0.7에서 소수 부분은 0.7이에요? 알겠죠? 이거 혹시 물론 이걸 지금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소수 부분 0하고 1 사이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n 플러스 알파를 적용시켜 볼게요. n 플러스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알파의 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 18은 0이야.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n 제곱 플러스 2n 알파 플러스 2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18이 0 이렇게 되거든요. 그치? 그런데 이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2알파 제곱이 1보다 그럼 훨씬 작겠죠? 아닌가? 알파 제곱. 1보다 작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구나. 어쨌든 작은 수고 2n 알파? 그러면 정수 n에다가 알파를 곱한 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두 개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이거 두 개는 반드시 정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왜? n은 정수잖아요. n 제곱하고 마이너스 18 했으니까 이게 정수가 아니면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고민을 할 수 있냐면 아닌가? n제곱 플러스 2n 알파 플러스 여기서 n이 얼마일까요? n이 예를 들어서 봐봐요. 이게 좀 이렇게 비슷한 숫자가 되려면 예를 들어서 n이 5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25 플러스 10 알파 플러스 2 알파 제곱 마이너스 18은 0이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7 플러스 10 알파 플러스 2 알파 제곱이 이게 0이 될 수 있어요? 절대 없잖아요. n은 정수인데 5라고 안 되잖아. 알파가 음수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쵸? 만약에 n이 3이면요. 9 플러스 6 알파에 플러스 2 알파 제곱 마이너스 18은 0이 되는데 그러면 6 알파 플러스 2 알파 제곱이 9가 돼야 되잖아요. 될 수 있어요? 절대 안 돼. 알파가 1보다 작잖아요.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n은 정수고 알파가 0하고 1 사이이기 때문에 여기서 n은 무조건 4일 수밖에 없어요. 정수 부분이. 무조건 4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16이 들어가면 여기 마이너스 2니까 여기 4 들어간다고 생각해보면 8알파 플러스 2알파 제곱이 2가 돼야 되는 거고 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 마이너스 1이 0이 돼야 되는 거고 뭐 구하는 거야? 이 근을 구하시오. 그러면 알파를 따져봐야겠네. 알파는 2분의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는 5죠. 근데 뭐만 돼요?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만 돼요. 0하고 1 사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n은 4고 알파는 이거잖아요. 뭐 구하는 거야? 근을 구하라고 그랬죠? x가 n 플러스 알파라며. n 플러스 알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n은 4, 알파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니까 2 플러스 루트 5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저 식이 느린 건가? 지울게요. 뭐야, 이거 저거 하나 왜 저기 있어?
12번 갑시다. 십이 번 보시면 ax의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3c는 0.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킬 때 a 플러스 2b 플러스 3c 무슨 조건일까? 한 자리의 자연수? 좀 마음이 편하죠. 한 자리의 자연수라고 하니까. 그런데 알파 베타에 대해서 한 근은 1과 2 사이이고 다른 한 근은 5와 6 사이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때 A, B, C가 될 수 있는 걸 구하라 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예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A분의 B가 될 텐데 이 범위가 뭐랑 뭐 사이가 돼요? 6이랑 8 사이가 되잖아. 그럼 두 근이 자연수가 아니라 A, B, C가 자연수군요. 자, 그럼 6하고 8 사이에 A, B가 한 자리 자연수야. 그러면은 A가 2가 되면 돼요? 안 돼요? A는 절대로 2가 되면 안 돼. 그럼 B가 한 자리 자연수인데 이게 2분의 9가 되더라도 이 사이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봤을 때 A는 무조건 1이어야 되고 그리고 B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B는 7. 벌써 두 개나 나왔네요. 그쵸? A는 무조건 1이고 B는 7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C를 구해야 되는데 C를 구하려면은 두 분의 곱으로 가볼까요? 곱해버리면 5랑 알파 베타 근데 뭐죠? 알파 베타가 A분의 3C. 그럼 그냥 3C죠, 3C. A분의 3C니까 A는 1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12가 되죠. 그러면은 C가 뭐가 될 수 있어? C가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고 2 아니면 3 이렇게 돼야 되는 거네요. 그랬을 때 맞는지 확인하면 되겠는데요? C가 2일 때 괜찮을까요? C가 2가 돼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은 0이거든요. 그럼 두 근이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6은 0이 되어서 x는 1하고 6이면 돼요? 안 돼요? x는 1하고 6이면 안 되네. 왜냐면 두 근은 1하고 2 사이, 5하고 6 사이라고 그랬거든요. 두 번째 보시면 C가 만약에 3이 돼버리면요.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이제 이건 돼야지. 그렇죠? 근데 a 플러스 이거 맞겠죠? 두 분 구해볼까요? x는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36이니까 3.5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3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약 어느 정도 돼? 4는 안 되니까 3보다는 뭐 1. 얼마 되겠네. 1. 얼마가 될 텐데 1.5보다는 크고 1.5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을 텐데요. 뭐 1.5보다 2보다 작은 수 빼버리면 1. 얼마 나오고 더하면은 뭐 5. 얼마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맞지? 네, 맞네요. 그럼 C가 3이고요. A랑 B는 1하고 7입니다. 네, 끝이에요. 그 다음에 13번 문제 갑시다. 지울게요. 오늘 거 많이 나오네. 13번. 마스터 하겠는데요. 세실수 ABC에 대해서 봐요. A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 근이 PQ. 그런데 지금 어떤 방정식이야? C 뭐야 이거? AX 제곱이죠. C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 마이너스죠? 이거의 두 근은 봐봐요. 이거의 두 근은 그러면 자리가 바뀌었으니까 P분의 1하고 Q분의 1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뭐가 바뀌었어? 여기에 마이너스가 싹 들어갔어요. 그럼 뭐가 달라지느냐?
뭐가 달라져요? 두근의 곱은 C분의 A로 일정해. 하지만 두근의 합이 원래는 C분의 B인데 마이너스 C분의 B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두근의 곱은 일정한데 둘 다 마이너스 붙는 거예요. 오늘 이거 많이 나오지? 역수근 갖는 거. 그랬을 때 두근이 R이랑 S라고 한다고? 그러면 뭐 이거 둘 중에 하나가 R이고 둘 중에 하나가 S인데 대소관계가 나와 있죠? 마이너스 1, P, 0, Q, 1 이렇게 하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R이 S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은 봐봐. 마이너스 P분의 1이랑 마이너스 Q분의 1은 누가 더 커요? 당연히 얘가 P분의 1, Q분의 1을 하지만 어쨌든 P는 양수였고 P는 음수였고 Q는 양수였어. 거꾸로 뒤집는 거랑은 별개로 마이너스가 붙어졌잖아요. 그럼 당연히 음수와 양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S가 뭐가 되는 거예요? S가 마이너스 P분의 1이 되는 거고 R이 마이너스 Q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제일 커요? 뭐가 제일 작아? 뭐가 제일 작지? P가 제일 작나요? 아니죠. 아니지? 이게 제일 작죠? 마이너스 Q분의 1이 제일 작고요. 그 다음에 P가 작을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P분의 1이 거고 아니죠. Q죠. 그 다음에가 Q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P분의 1은 1보다 커지겠죠. 그러므로 R, P, Q, S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아마 선생님이 해설지 나눠주겠지만 해설지 보면 이거 막 근을 막 구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막 할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계수의 순서가 바뀌면 역수 취해진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 여기까지 할게요. 14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질문 이어서 할 거고 숙제 어디까지 할래요? 이거 블랙라벨 스텝 3는 당연히 하는 거고 이거 블랙라벨 스텝 3 2차 방정식 어려워요. 이거 방학 때도 내가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여기 페이지가 제일 어렵다고. 기억 안 나겠죠? 방학 때 벌써 3달 전인데 그치? 3달 전인데 기억 안 나지? 오래 공부했네. 그렇게 오래전부터 공부했는데 성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쵸? 이거 10단계를 해 말어? 이거 안 해도 다음 시에 시간이 될까? 이것이 수능까지 합시다. 2차 방정식 이것이 수능까지 하시고 반포고는 좀 더 해야 되는데 반포고는 스텝 3까지 하시고 왜냐면은 이거 부등식도 풀어야 되니까요. 대신에 꼭 다 해오세요. 스텝 3 어려워. 이번에 스텝 3 아주 어려울 겁니다. 하고 아직 잠깐만 나눠줄 거 나눠주고 집에 갈게요.